이건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혜성이랑 나영이가 뉴욕에서 이제 재회를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 앞에서 둘이 이렇게 계단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둘은 이제 앞쪽에서 막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이야기하는데 회전목마는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즉 회전목마는 계속 돌아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 현재를 뜻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혜성이랑 나영이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뷰어 윤도경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요, 패스트 라이브즈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영화로 알려져 있죠.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봐요. 일단은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셀린송 감독님이라고 해서 이 영화로 첫 영화 감독 데뷔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진짜 작품성에 대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도 되게 놀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영화제 200여 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된 작품이고 75관왕을 기록한 작품으로 지금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화제의 감독님이 되셨는데, 특히 이 아시아계 여성 감독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과 각본상의 데뷔작으로 오른 것은 정말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입니다. 실제로 이 셀린송 감독님의 아버지도 영화 감독으로 지내고 계셨는데요. 넘버 3라는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배우님이 출연하신 영화에서 또 이 연출을 맡으셔가지고 천재 감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아마도 그 아버지의 예술적인 감각이 이 셀린송 감독님에게도 영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연 배우로는 그레타리, 유태오, 그리고 존 마가로 배우님이 나오세요. 그레타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애플 TV 플러스 등에서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으신 배우님이시고 한국계 미국인 배우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생소한 배우님이시긴 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유태호 배우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그리고 이제 정지영 감독님의 블랙머니 등에 출연하시면서 좀 국내 드라마 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대세 배우로 알려져 있는 배우죠. 그리고 이제 존 마가로 배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케이트 블란쳇 배우님이 출연하신 캐롤이라는 작품에도 출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 고슬링,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빅쇼트라는 작품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라인업이 탄탄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님이 캐스팅에 진짜 신경 많이 쓰셨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줄거리는 간단해요. 사실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화 시킨 건데요. 그 어린 시절 서로의 첫사랑이었던 나영은 이제 그레타리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죠. 나영과 혜성, 유태호님이 연기하신 캐릭터. 그러다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나영이라는 친구가 과거에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 대한 근황이 궁금해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30살이 넘어서 초등학교 때 친구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SNS로 찾아보는데 나영도 똑같이 SNS로 친구들의 근황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혜성이가 자신을 찾는 글을 쓴 SNS 글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2년 뒤에 연락이 닿아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연인처럼 관계를 지속해 오는 그런 시기를 또 거칩니다. 근데 서서히 물리적인 한계를 느끼겠죠. 그레타리의 몸은 뉴욕에 있고, 그리고 이제
혜성의 역할을 맡은 이제 유태호님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리도 너무 멀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도 없으니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둘의 인연이 또 끊어지는가 싶었는데 또 12년이 지난 다음에 뉴욕에서 둘이 재회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사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막 주변에 그냥 가볍게 인사만 주고받고 알던 사이가 나중에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같이 막 중요한 뭐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인연들에 대한 좀 생각이 깊어지는 찰나에 이 영화를 만나게 돼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분석해 볼까 봐요. Fast Lives. 이 단어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가 사실 또 현생이랑 전생을 연관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막 지금 막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그럼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현생이 그렇게 고달프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연관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또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현재의 삶과 지나가는 이어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다음 생이라고 하죠. 후생까지도 관객이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혹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화 속 내용을 대변하는 제목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느낌을 함축적인 의미로 담아서 이렇게 제목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 깊은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건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혜성이랑 나영이가 뉴욕에서 이제 재회를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 앞에서 둘이 이렇게 계단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둘은 이제 앞쪽에서 막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이야기하는데 회전목마는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즉 회전목마는 계속 돌아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 현재를 뜻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혜성이랑 나영이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본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나 혹은 서로 좋아했던 호감의 감정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애정어린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묘하게 애틋한 느낌이 들면서도 아직 얘네들 과거에 머물러 있네. 몸은 컸지만 이 감정은 과거에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혜성과 나영이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 이 과거의 감정을 복귀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받았다면 뒤에 돌아가는 회전목마는 계속 나는 흘러가고 있어. 나는 시간이야. 현재를 뜻하는 느낌을 받아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모습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인상 깊은 장면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장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한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나와는 다른 친구구나 라고 느꼈던 게 그 아서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존 마가로님 배우가 연기를 했던 아서라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캐릭터는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쿨하지도 못하고 그릇도 작아가지고 되게 만약에 내 남편이 어린 시절 첫사랑을 만나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한다면 절대 허락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막 안 돼. 절대 안 되고 너 미쳤어?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해?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아서라는 캐릭터는요. 나영을 되게 귀엽게 질투하면서도 그를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다독여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정확한 논리는 아니지만 우리들은 외국인은 쿨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은 마인드가 상당히 쿨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게
막 오래된 엑스와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커플들을 보면 너 헐리우드 커플이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주고받듯이 되게 쿨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 이 아서라는 캐릭터는 뭔가 이 나영이의 이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응원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되게 낯설지만 되게 흥미롭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서도 쿨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뒷장면에 보면 또 약간 충분히 속상하고 슬프지만 상처도 받지만 그만큼 나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영화 속에서 혜성과 나영이라는 이 캐릭터들이 서로 혹시라도 선을 넘을까봐, 이 선은 사실 이 나영은 결혼을 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넘을까봐 그때 그 감정에 젖어서 혹시 둘이 포옹이라도 하게 될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서라는 캐릭터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나영이를 나무랬다면 그 둘을 아마 응원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되게 이 아서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꼽아보고 싶습니다. 명장면이라고 생각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 나영과 혜성이라는 친구가 12살에 헤어지고 24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재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요. 이 혜성이가 사실은 뉴욕에 휴가를 온 거고, 마지막 여정에 혜성이, 그다음에 나영이, 그리고 아서까지 세 명이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앞서 말했던 아서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저라면 되게 경계하고 그 자리를 불편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 명장면에서는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아서는 서툴지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배고프죠? 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혜성도 서툰 언어로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단순히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이지만 서로를 존중한다는 따뜻한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서로 익숙치 않은 언어로 인사말을 건넴으로써 나는 너를 존중해, 너의 존재를 존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나영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부럽게도 느껴졌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이길래 이 훌륭한 두 남성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을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겸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제가 꼽고 싶은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게 된 점은요,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 인연이란 단어가 시각화되었다라는 느낌도 너무너무 인상 깊었지만, 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혜성이랑 나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저는 떠올랐어요.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첫사랑을 하던 내 모습을 잊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 첫사랑을 시작할 때 그 떨림, 긴장감, 그리고 그것에서 동반하는 나의 적극적인 모습, 열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약간 미화되면서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잊지 못하면서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혜성이랑 나영이도 어찌 보면 서로 너무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고 계속 인연을 쌓아왔다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절대 잊지 못한다. 왜냐면요, 한 심리학자가 음식점에서 막
되게 신기한 광경을 발견한 거예요. 종업원이 와가지고 메뉴 주문을 받고 그것을 뭐 어디 받아줬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기억을 했다가 정확히 그 테이블에 서빙을 해주는 모습.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종업원마다 물어봤대요. 저 옆 테이블에 서빙한 게 뭐예요? 저 옆 테이블에 서빙한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때는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서빙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기억을 하지만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는 잊어버려도 돼서 까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험도 해요. 어떤 A라는 그룹이랑 B라는 그룹이랑 나눠서 둘 다 과제를 똑같이 수학 문제 풀기, 구술 꿰기, 뭐 퍼즐 맞추기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A그룹은 막 방해를 하고 B그룹은 방해를 하지 않고 온전히 과제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A그룹이 B그룹보다 과제를 기억하는 그 능력치가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2배 더 잘 기억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미완결되고 중간에 멈춰야 했던 문제들은 기억 회로에서 사라지지가 않고 더 잘 기억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첫사랑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고 도중에 깨지기가 쉽잖아요. 미완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잘 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혜성이랑 나영이는 서로에게 24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완결의 문제였기 때문에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영화 관람평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감독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패스트 라이브즈는 이 셀린송 감독님이 실제로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나서 뉴욕에 찾아온 친구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술자리를 한 계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과연 실제 이야기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각본인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정말 혜성과 같은 애틋함을 느꼈던 친구분이 계셨던 건지 아니면 그 술자리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건지 상당히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 중에서 나영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진취적이고 야망 있어 보이는 이 여성처럼 보여지는데 이 모습도 혹시 감독님과 흡사한 캐릭터로 만들어내신 건지가 궁금해요. 이 영화 자체가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레타리가 연기한 나영이라는 캐릭터도 그렇다면 셀린송 감독님을 닮아 있는 모습인가요? 라는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극 초반에 어린 나영이와 혜성이가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이 여성의 조각상과 남성 얼굴의 조각상이 이렇게 곧게 뻗은 나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찍어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나영이와 혜성이가 재회하는 씬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그 봉 손잡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이게 저는 상당히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초반에 나왔던 조각상과 같은 장면으로 지금 후에 재회했던 나영과 혜성의 모습을 그려낸 이 장면은 어떤 의도로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멀리 퍼져서 셀린송 감독님의 댓글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다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서 저와 소통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리뷰에 또 만나고 싶은 영화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세요.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다음 리뷰에도 또 이렇게 차근차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저는 리뷰어 윤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